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경제가 슈퍼 엔저 속에 결국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136.6엔 수준까지 하락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가파른 엔저 여파로 국내 소비 부담이 커지자 일본 내부에서는 나쁜 엔저라며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엔화 기준 수입 물가는 43%, 소비자 물가도 2% 올랐는데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 상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본으로선 슈퍼 엔저로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황에 인플레까지 덮친 최악의 일본 경제 상황에 일본의 백엔숍 계열 매장들은 300엔숍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간 백엔숍은 디플레이션의 나라인 일본을 상징하는 매장 중에 하나였지만 올 들어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제품 100엔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백엔숍 매장에서는 엽서, 젤리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에서 300엔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부 백엔숍 운영 기업사들은 생존을 위해 아예 300엔숍을 개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재 일본은 역대급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가 10년 넘게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기시다 총리도 아베가 사망하자마자 뒤통수를 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1년을 미룬 끝에 관중도 없이 치렀던 도쿄올림픽의 정산서가 나오면서 일본은 충격적인 결과를 건네받았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폐막 10개월 만에 올림픽 정산서를 발표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쓴 비용은 총 1조 4,300억엔,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올림픽 유치 때 밝힌 비용보다 2배나 넘게 든 것입니다.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경기장 등 건설 비용으로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국립경기장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만 지어졌는데 올해만 13억엔, 123억 원의 적자가 날 전망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밝힌 스폰서 수입과 티켓 판매 수익 등 수입은 6,400억엔으로 하나로 6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도쿄올림픽 전체 경비와 수입을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 돈으로 7조 원대의 적자를 봤을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도쿄올림픽이 적자 올림픽으로 전락하면서 일본 경제를 더욱더 옥죄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1위의 부채를 자랑하는 일본이 역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최근 사망하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린 일본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되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폭락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외신들의 엇갈린 평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침체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분명한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 브랜드에 그쳤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아베노믹스의 유산은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로 인해 더 많은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일자리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BBC는 아베노믹스가 정치적 브랜드로선 성공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운 여러 공약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이 매체는 경제 성장의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일본이 2020년 초 다시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베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색깔이 짙은 아베노믹스를 계속 이어갈지 탈피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아베는 대담한 금융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 추진 등 3개의 화살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추구했었습니다. 2012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아베는 즉각 통화 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당시 일본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베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본은행에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정책을 이어가도록 내각을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의 중심축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아베노믹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의 일본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진 아직 미지수이지만 주목할 점은 작년에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가
집권 초 아베노믹스를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시다는 아베노믹스 프레임하에서는 외면받았던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신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소득 재분배 강화와 금융소득세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 초안을 만든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전 골드만삭스 은행가인 시부사와 켄은 총리가 포용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많은 돈을 찍어내면 어디로 가나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면서 아베노믹스 하에서 나는 세계의 화살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나 차기 일본 총재 임명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이 사라진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일본은행의 리더십을 재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서 아베가 구로다 총재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임명하면서 통화 부양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짚었습니다. 즉, 아베가 임명한 구로다 일본 총재 등을 기시다가 새로운 총재 임명을 통해 통화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가 사망한 직후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베가 사라지면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세이어카이, 일명 아베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파 내에 따로 두각을 나타내는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베파 의원들은 당분간 회장을 두지 않고 여러 의원들의 합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를 정비해 당내 분열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 인사 시기가 오는 9월로 다가오면서 여기서 아베파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모두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대만에게까지 혈세를 먹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괜찮을 것이라 위안하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파우너리 업체인 대만 TSMC 구마모토 생산공장 연구개발센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이득 없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스쿠바 R&D 센터는 일본의 보조금이 더 많이 투입됐지만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일본은 돈만 내고 실제 일본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 일본 정부는 TSMC의 스쿠바 R&D 센터에 투입한 1억 4천만 달러, 약 1,200억 원의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외국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니케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3나노 양산 개시를 발표했고 TSMC는 연내에 3나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첨단 경쟁에서 삼성이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태는 다르다고 TSMC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TSMC에게 뒤통수를 맞는지도 모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대만 내에서도 TSMC가 아무리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최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잇따른 지진으로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까지 증가하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마이크론도 탈일본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발생한 지진으로 지난 8일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가동하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반도체 생산 공장 특성상 공장을 빠르게 복구해도 피해 규모는 상당할 전망인데요. 마이크론의 피해 규모가 자세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충격으로 마이크론을 비롯해 다른 공장들도 탈일본을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의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대만은 본토에는 중국의 공격 위협과 함께 지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차선책으로 일본을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인데요. 그런데 대만은 일본을 호구 삼아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